사장님, 그 리조트 50억 계약건 언제 사인하실 건가요? 그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게 있어. 이리 와. 아이, 바로 옆방에 직원들이 있어요. 먼저 치마를 들어 올린 건 당신이라고. 여보, 회사에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직원들 일하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이 여자랑 지금 바람 피는 건가요? 낡은 원룸 창가에 앉아 김철우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오전부터 마시는 술이 어느새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주 보는 벽에는 2년 전 신문 기사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내한물류 전 사장, 횡령 혐의 집행유예. 회사는 부사장과 여직원 공모로 수십억 피해. 철우는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대한물류를 창립한 지 정확히 3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때 60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중견 물류회사의 사장이었던 그는 이제 17평 원룸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철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대 초반 첫 사무실 앞에서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빚을 내 시작한 작은 물류회사를 키우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영숙의 내조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작은 회사는 3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가족, 그리고 자존심까지. 바보 같은 늙은이. 철우는 소주병을 다시 들어 잔을 채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는 대한물류가 신규 사업 확장으로 매출이 30%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전 전무였던 최민석이 이끌고 있었고, 영숙은 고문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의 초라한 원룸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이 덩그러니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지은.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 한켠이 욱신거렸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38세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을 때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고 자신은 그저 돈을 빼앗기 위한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우는 소주잔을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 이 배신자. 더 큰 충격은 그녀가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동고동락한 부사장 박진호와 공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던 진호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은과 손을 잡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철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가족 사진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영숙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실망하여 연락을 끊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우리가 상처받아온 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6개월 전에 온 것이었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철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2년간의 악몽 같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운명의 만남, 지은과의 첫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우는 대한물류의 성공적인 사장이었지만 온라인 마케팅에는 취약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너무 구식이라는 직원들의 조언에 그는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지은의 이력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대기업 마케팅 부서 경력. 철우는 면접에서 그녀의 자신감과 지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철우가 평생 쌓아온 회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중견기업이 온라인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쏟아붓겠습니다. 철우는 그 자리에서 지은을 채용했고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연봉, 인센티브, 회사 차량까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SNS 마케팅을 시작했으며 몇몇 큰 고객사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철우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고 회사 내에서 그녀의 권한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넥타이 색이 참 젊어 보이시네요. 저번 사모님이 생신 선물로 주셨다는 넥타이는 좀 촌스러웠거든요. 저번에 장거리를 가는데 회사 차가 작고 오래돼서 많이 힘들었어요. 더 힘내서 일하라는 의미에서 벤츠 S클래스로 바꿔주세요. 그 차를 사장님과 함께 타고 가면 어디든 소풍 가는 기분일 거예요. 물류회사를 키우느라 검소한 생활을 해온 철우는 지은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아내가 골라준 옷이며 액세서리는 뒷전이었고 명품 쇼핑을 다니며 외모에 신경을 쓰고 1억이 넘는 외제차를 바로 구입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키시다니. 제가 전에 다닌 대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통찰력이 있으세요.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가족에게서는 그런 인정을 받아본 적 없던 철우는 지은의 달콤한 말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할 때면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입사 3개월이 지났을 때 지은은 첫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물류회사와 협업 건으로 철우와 단둘이 3박 4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숙에게는 임원들과 함께 가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낮에는 실제로 몇몇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여 출장의 명분을 만들었고 고급 호텔에 단둘이 있게 되자 지은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며 철우의 동정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서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에게 대학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어 학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을 만나고 회사 생활도 즐겁고 행복해요. 사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버지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말에 철우는 완전히 넘어갔고 그날 처음으로 지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철우는 지은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 더 이상 지은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급한 업무를 핑계로 회사에 나갔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거래처, 미팅이라며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제주, 강원도 모두 지은과의 데이트였습니다. 지은이가 단지 젊고 예쁜 여성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추진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철우는 이제 지은 없이는 회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결정만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그였지만 이제는 작은 일도 지은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철우의 이런 의존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회사의 중요 계약과 재무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점점 철우는 영숙과 자녀들에게도 소홀해졌습니다. 지은이는 가족이 모여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있자고 했고, 그래서 명절에도 중요한 해외 바이어가 온다며 가족 모임에 불참했고, 아내의 생일도 급한 회의를 이유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철우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지은이 상의할 게 있다며 사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철우가 망설이고 있던 리조트 계약건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50억을 계약금으로 걸어 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회사 자금은 지금 시설 투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리조트는 이번 수주 끝나고 하면 어떨까? 때를 놓치면 나중엔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사모님 몰래 그 리조트에서 즐거운 밤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효자 노릇할 거예요. 제가 틀린 적 있나요? 라고 하며 지은은 살짝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철우는 참지 못하고 지은의 치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에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은 오히려 철우를 더 흥분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보,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숙이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철우의 아내 영숙은 남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바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은과의 동행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숙은 서지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지은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대가 아닌 지방사립대 경영학과를 중퇴했고 대기업 근무 경력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며 부유한 중년 남성들의 정보를 빼돌렸던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 두 회사 사장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었지만 합의로 무마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박진호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서지은의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여러 번 도운 인물인데요. 박진호는 우리 회사 부사장이에요. 우리 남편 2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함께 사장님을 노리고 작업한 것 같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호는 철우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신뢰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탐정이 보여준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진호와 지은이 만나는 모습,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계획까지도. 지금까지 약 3억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투자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허위 투자예요.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릴 계획입니다. 영숙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알아온 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지은이라는 직원이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몇 년 동안은 영숙이 직원들 밥을 직접 챙겨주고 격리 일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희 생각엔 그 지은 씨가 사장님과 도통 이상의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다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내가 매일 회사 근처에 있을 테니 우리 남편하고 그 지은이라는 여자하고 이상한 낌새가 있다면 바로 연락 줘요. 그래서 영숙은 적절한 타이밍에 사장실 문을 열 수 있었고 철우와 지은의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영숙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에서 철우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은이 회사의 부사장이자 본인이 가장 믿고 있었던 친구 박진호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김 사장 완전히 넘어갔어. 이제 제주도 리조트건으로 50억만 빼돌리면 끝이야. 잘했어. 내가 미리 말했지. 그 양반은 자기보다 젊은 여자한테 약하다고. 나도 이 사회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마. 철우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진호와 그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지은이 함께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영숙은 차분히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의 허위 경력, 과거 사기 행각, 그리고 진호와의 공모 관계까지. 마지막으로 제주도 리조트 투자가 완전한 사기라는 증거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지은 씨와 박진호 부사장은 해고될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고소장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영숙은 철우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정성껏 내조를 해왔고 회사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다음 날 모든 것이 영숙의 말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은과 진호는 해고되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철우는 피해자이면서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큰 대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에 대한 철우의 책임과 영숙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크게 승소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실망하여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 지분도 대부분 영숙과 자녀들에게 넘어갔고 철우는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그는 30년 넘게 일구어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남겨진 철우는 빈 소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철우는 이제 텅 빈 방에서 혼자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수차례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신한 것은 단순한 결혼 서약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우연히 지나가는 영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한물류의 고문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은 예전의 아내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마지막 소주를 따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고, 오히려 지금껏 묵묵히 내조해온 아내는 그 위기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될 줄은. 오늘도 철우는 혼자 술을 마시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소주병이 비워질 무렵 철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아직 작은 희망이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